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질신문이라는 게 이어질 수 있을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강 변호사님. 근데 네. 지금 대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조사가 뭐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3가지 혐의로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내용 안에는 김예성 씨와 관련된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아직까지 김예성 씨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 자체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대질이라는 거는 서로 그동안에 조사를 했다가 진술들이 다를 때 그때 한 곳에 모아놓고서는 한 명씩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뭐 절차를 보자면은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서 조사자가 이제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김예성 씨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오늘 같은 시간에 출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재질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일까? 그것은 조금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절차적으로보다 일단 상황적으로 대질 신문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좀 안 갖춰진 것 같다는 예상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성 씨는 구속 후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6가지 혐의에서 그러면 수사 범위가 김 씨로 인해서 조금 더 확장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워낙에 16가지 혐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새롭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특검법에 다루고 있는 16가지 혐의 중에 커머넌 컨텐츠와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근데 김재성 씨라는 사람이 과거에 모친인 최은순 씨 잔고 증명 350억가량 위조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또 코아나 컨텐츠에 그때 감사로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거기 이제 관련돼 되는 거지만 크게 보면 네네. 근데 그 16가지 혐의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뭐 그러니까 16가지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의 관련 사건이냐, 어차피 특검에 관련 사건을 넣고 있고 그래서 또 영장도 발부가 돼서 구속됐기 때문에 혐의 확대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2개가 다 겹쳤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앞으로도 다른 내용들로도 충분히 많이 좀 늘어날 수가 있어서 이미 김건희 특검이 가장 좀 시간이라든가 인원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죠. 예. 일단 기한이 지금까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워낙 지금 의혹이나 혐의가 많고 그 상황에서 지금 김예성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언급도 하셨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보고 있는 것이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기업들에게 이른바 청탁성 투자를 받은 것인지, 김 씨가 빼돌린 그 자금이 김 여사 일가에도 흘러 들어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 같은데, 오늘 첫 조사입니다. 뭐부터 따져볼까요? 근데 지금 김예성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발부된 내용 안에는 아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이런 형태의 구속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180억 정도를 대기업들로부터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어떠한 좀 정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중에서 한 30억 정도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라는 혐의, 이걸로 구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에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그 연관 고리, 이것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브리핑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 말씀을 좀 부총을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184억 원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184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네. 당시로서는 그 기업들이 각자 다 현안들이 좀 있었고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좋지도 않았고 뭐 기술에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왜 협찬을 했을까라고 봤었을 때 거기에 이제 김건희가 들어갔던 것이고, 그 투자를 했던 게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바나 콘텐츠에서 감사로 재직했던 김혜성이었던 거고, 김혜성은 거기서 또 46억 원이라는 돈을 빼내옵니다. 그런데 빼내오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내가 평판이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잔고증명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았던 일이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다라고 하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받았고요. 네. 그렇게 146억이 또 나눠보면요. 정확히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가져온 돈을 또 일부를 다시 줬던 쪽에 이걸 또 빌려준다면서 다시 되돌려줘요. 그런 과정이 석연치 않다 보니까 예. 도대체 그렇게 돈을 빼낸 게 당신을 위한 거야? 아니면 혹시 김건희가 뒤에 있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것도 김건희 덕분에 투자를 받은 거고 그걸 차명을 해서 사실 그 돈도 김건희를 쓴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횡령으로 그 33억 원가량을 자기를 위해 쓴 것 같다는 의혹으로 구속을 시켰고 그것 자체가 범죄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동기가 김건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예. 자, 또 하나가요. 지금 이미 자수서를 통해서 좀 공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대선 직후에 6천만 원대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선물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삼청동 안가로 2차례가량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부분에서 지금 삼청동 안전가옥이라는 것이 경호처와 관리하는 좀 비밀 시설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간인이 외부 민간인을 만나는데 안가를 활용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과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민간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관련된 의혹이 처음이 아니죠. 비아포를 멀쩡하게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개인 휴대전화를 일부 최희병 특검에서 통화한 내역을 살펴봤더니 당시 대통령실의 비서관들 전부 3명하고 그렇게 통화를 낸 내용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김건희라는 사람이 당시에 사실상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를 했고 그걸 누렸던 것이고 저기에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분을 이렇게 안가로 불렀던 이유가 당시에 뭐 심정적으로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 종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를 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안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훨씬 더 만날 수 있죠. 근데 굳이 안가를 저렇게 2차례나 선택을 했다는 건 오히려 자신이 뭐 그 명품백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상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나 여전히 권력적으로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안가해서 만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누린 것 아닌가.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 중에서 대통령 안전가옥, 안가를 민간인을 불러서 대화를 하는데 활용했다라는 주장이십니다.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당시에는 영부인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영부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 관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서희건설 회장을 만났고 서희건설 회장은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해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그 문제가 되었었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는 것이 아니냐. 왜 만났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근데 안가를 썼다는 것 자체, 영부인이 민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이른바 나토 3종 귀금속 이런 고가의 사치품을 건넨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박 전 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었고 특검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건이 있나요?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뇌물은 공무원이 공직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거래를 했을 때 이제 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은 당시에 공직자가 아니었죠. 뭐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나토 3종 세트 세계 앞에서 1억 1,000만 원 가량의 금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걸 수술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분명히 대가를 가지고 있죠. 뭐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높은 공직이고 이후에 또 그 국회의원으로서 출마를 하려고 경선에까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 뇌물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김건희는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공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저는 이 그 나토 3종 세트라고 하는 게 김건희에게 지금 건네졌다는 것 자체가
절반 정도를 입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그럼 왜 그 임명권이라고 하는 게 인사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청탁은 지금 김건희에게 가져다 줬겠습니까? 저거를 뭐 제3자 뇌물자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사실상 권력을 같이 나누고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절반의 입증은 저렇게 건너에 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